네, 안녕하세요. 네오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오쌤이 계속해서 이 13,000원 구간,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을 것인지, 과연 여기서 다시금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하는 움직임 나와줄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할 거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오셈 같은 경우 여기서 확실하게 이 13,000원을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8조 투자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엔비디아는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힘을 좀 쓰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를 연결해주는 이제 CXL 관련돼서 표준을 좀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기대감에 좀 사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 자,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와줬죠. 이 CLS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좀 주춤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결국 이 CXL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으니까 이 네오셈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는 다시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차트상에서도 어떤 흐름인지 계속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차트를 앞으로 좀 더 당겨보면은 지금 이 13,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뭐냐? 이 앞전에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 이후에 상승을 좀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 구간, 이 구간. 자, 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봉을 기준으로 나눠 봤을 때 이런 흐름들, 자, 여기서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조정의 움직임이 굉장히 깊어졌죠. 근데 다시금 상승을 시켜 놓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도달을 해줬다. 그러면 그만큼 이때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쳐놨었고, 그리고 이런 조정의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밑에 있는 물량들도 확실하게 흡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 이 거래대금보다 이번에 나타났던 거래대금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얘만큼 올리는데 돈이 이때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소화시키는 과정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난 한 달 동안 9월부터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외인들은 확실하게 매수해주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기관은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강하게 매도했던 움직임이 이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기관이 강하게 매도했던 날이 이날인데, 이날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때 물량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줬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매집을 좀 보여줬고, 그 이후에 상승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기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외인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만 나타나주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또다시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13,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움직임들은 확실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상승이 나올 거를 확인했다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매수의 구간, 매도의 구간은 도대체 어디일 것이냐? 우선 이 13,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자, 이 12,00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채우는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주고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자, 이 구간이죠. 12,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또다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이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구간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눌림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확실하게 이 13,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이 확실하게 매수해주는 움직임은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갈지, 매도는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냐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 또다시 이런 거래대금을 좀 발생시키면서 상승을 시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이 개인들이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이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던져내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기관과 외인들은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 이런 게 발생하게 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자.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이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오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린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라고 했죠? 이렇게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이건가 외에는 오히려 매도세가 잡힐 때 우리는 같이 매도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도 이런 신호들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결국 도달하려는 목표가가 있을 것이다. 이 목표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조정의 움직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런 구간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리는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얘네들이
17,270원이 최고점 구간이죠. 이 근처에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또다시 한번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처럼 다시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번엔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잡아야 되는 곳은 이 17,270원, 또 17,300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보되, 이 근처에 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또 갱신해 나갈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런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은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17,3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변수를 맞닥뜨리면은 이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자. 그래야지 우리 계좌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매도해가지고 우선 수익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경우다. 또는 이 시장 상황이 회복되면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했죠?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를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